주방 레이아웃 짜는데 기존에는 되게 답답한 기존에 그냥 뛰어 들어와서 쭉 한번 볼까요? 보시면 꺼졌죠? 이렇게 들어와 그럼 켜진다고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집테리어 이지영입니다. 오늘 나온 현장은 제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한 이제 목동 하이페리온인데요. 평형대는 55평형. 집이 되게 평형 금액이 비싼 집이에요. 근데 그래서 주방 설계라지 이런 거 이쁘게 나왔는데, 오늘 한번 제가 한 현장 한번 디테일하게 같이 들여다보시는 시간 가질게요.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일단은 소개를 좀 하자면은, 현관 쪽에서 시공할 때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될 거, 위쪽 부분이나 이제 사이드 부분에 저희가 이제 도배를 한다 그러면은 만질 때마다 손때라든가 이게 엄청 묻겠죠. 그래서 이쪽은 저희가 이제 시공 당시부터 목공으로 쳐서 이제 필름으로 다 마감을 한 거고, 이런 거는 좀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벽 쪽 같은 경우도 이제 현관이다 보니까 타일로 이제 감싸서 올려서 전체적으로 시공하는 게 있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애초에 계획했을 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요 라인 있죠. 요걸 이제 잘 나눠서 시공을 해줘야지 이제 통일감 있게 들어가요. 그래서 바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세로로 기냐 가로로 기냐 해서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가로 기준으로 해서 이 문이랑 최대한 이제 수평이 맞도록 해서 일단 계획을 짜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신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부를 좀 띄워서, 기존에는 되게 답답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부를 띄워줌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신발을 좀 편하게 넣고 이제 빼서 이제 간편하게 신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띄워주는 게 좋아요. 또 이게 너무 낮으면 안 돼. 그러면 또 신발이 안 들어가요. 요거는 좀 어느 정도 띄워줘야 된다. 안에 이제 선반 같은 거나 이런 거 내부 구성도 좀 알차게, 거울 같은 것도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디테일하게는 이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집 같은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이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턱, 아기들이 이제 그냥 뛰어다니기 때문에 거기 발려서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타일로 가면 제일 이쁘겠지만, 공간의 색상을 좀 나눠줘서 아예 분리를 시키는 것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것도 되게 고려해 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중문 같은 경우도 그냥 하고 있는 3연동 중문하면 되게 답답해져요. 한쪽으로 밀었을 때 이 정도 공간이 많이 남게 되니까, 저도 그런 설계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한쪽으로 쭉 열릴 수 있도록 스르르 닫히죠. 그래서 안쪽으로 해서 집어넣고, 안쪽으로 해서 이제 문을 열었을 때 이제 나중에 혹시 모를 이제 AS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막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막게 되면은 나중에 혹시 뭐 걸린다든가 먼지가 껴서 문이 잘 안 열리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은 좀 오픈 시켜줘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같은 경우는 한쪽에 들어가 있고 한쪽만 나와 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시야가 되게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로에서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설계를 했고, 그렇게 이제 시공을 해놨죠. 원래는 한 30cm 정도 돼요. 내부 선반 사이즈가. 여기는 40cm가 좀 넘게 나와서 하부를 띄워서 시공하는데 되게 애먹었습니다. 하부를 띄우려면 이제 뒤쪽이나 이게 이 기본적인 몸통을 저희가 이제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하느라고 좀 애 좀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게 주방 레이아웃 짜는데, 이 기존에는 되게 답답한 구조로 돼 있었어요. 여기가 막혀 있고, 흔히들 알고 있는 이 벽 보고 설거지하고 요리하시고 이런 것들을 빨리 좀 교정을 해드려야겠다 해서, 이제 이 집 처음 보자마자 이 벽은 털어야겠다, 가벽을 털고 아일랜드를 좀 옮기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싱크볼이나 이제 인덕션 자리를 이제 바깥으로 아일랜드로 뺐습니다. 요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선이 되게 효율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서 이제 여기서 씻으시고 바로 이제 요리하실 수 있는 조리대 공간도 충분히 확보를 해주고, 그리고 뭐 요리하다가 뭐 렌지나 오븐 쓰셔야 되면은 이제 뒤쪽에다가 오븐 같은 거 해서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방 설계하시면서 제일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이런 리프트업 도어는 거의 필수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해서 이제 뭐 커피 머신이나 밥솥이나 이런 거는 내장 시켜서 가려줘야지, 이게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해봐요. 지저분해서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수납 공간은 이제 기존에 있던 데보다 훨씬 넓어져. 여기 보시면은 지금 네,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근데 아일랜드 이 대변형 주방이 좋은 게 그냥 바로 꺼내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집을 혹시 다시 되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보셔야 될 게, 기존에 있던 분백이나 이런 거는 요 자리 그대로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집 이걸 매매하러 오시는 분이 인테리어를 할지 모르잖아. 이 구조가 싫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요즘엔 또 그리고 싱크 볼 아래에 뭐 탈수기나 뭐 그런 거 많이 들어가, 정수기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싱크 볼 아래에도 보시면은 분쇄기라 그러죠. 정수기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뭐 음식물 처리기나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음식물 처리기를 쓰시려면은 해외 수입품들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이 배수구가 맞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 고르는 것도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그거에 맞게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한샘에 나와 있는 이제 사각 싱크볼이고요.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그로에 수전 아세요? 모르시죠? 이 그로에가 고가 주방에는 꼭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나중에 원래 다른 이제 수전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 오래 쓰면 여기가 살짝 됐을 때 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도 없다.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요런 거, 또 이거 중요한 게 요즘 많이 쓰는 비스포크 정수기, 요거 같은 경우는 칸스톤이나 천연드레스들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세라믹이나.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 뚫는데 10만 원 받는다니까요. 10만 원 아끼셔야 돼요. 우리가 할 때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미리 뚫어놓으면 되는데, 응? 나중에 뚫으려면은 10만 원 내야 된다니까. 이거 비싸요. 삼성 정수기. 그래서 요거는 꼭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방에서는 지금 수납이 되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덕션이나 여기서 요리할 때 쓰는 거, 물론 이제 양념 망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서랍 레일 쪽으로 해서 안에 수저통 이런 거를 이제 넣어서 효율성 있게 쓰시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또 하나의 서랍장,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 뭐 필수죠. 그래서 한샘에 이제 서랍 망장으로 해서 설계를 해드렸고, 여기는 왜 비어 있는 줄 알아요? 앉아서 먹는 거. 아니, 여기 이제 식기세척기 들어갈 자리 저희가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리 이런 부분들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다 만들어 드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턱을 왜 올렸냐 하신 분들은 한번 돌아가지고 한번 찍어주실래요? 자, 이 턱을 저희가 왜 올렸냐면, 이제 안에서 요리하고 이제 오셨을 때 뭐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지저분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가려주자 해서 이제 턱을 좀 올렸어. 대신에 이제 좀 주의는 해줘야 돼요. 이게 저희가 설계를 몇 번을 교정을 하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이 뒤쪽 같은 경우는 이 턱만 세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을 좀 해줘야 돼요. 왜냐면 뭐 이렇게 딱 쳤어, 그럼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고정을 잘 해놓긴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하면서, 이게 너무 높아져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10cm로 설계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높아버리면은 좀 기울 수 있다. 옆쪽 면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대리석을 그냥 일자로 가서 위에 턱을 세우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비싼 주방, 이 도장으로 돼 있는 주방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재질의 이제 대리석으로 다리를 내려준다,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면은 쉽습니다. 그리고 전면 부분은 이제 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무늬목 계열의 오크를 사용하면은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죠. 뷰가 너무 좋다. 이 필름 색상이랑 맞추려고 이 아덱스, 그 일반 실리콘 말고 아덱스라고 조금 더 좋은 실리콘이 있어요. 그거랑 이렇게 색을 맞춰가지고, 뭐 여기다가 막 흰색 쏴봐요. 반투명이나 얼마나 지저분하겠어. 일체감이 나오도록 색상이 일률적으로 나오게 저희가 맞춰가지고 색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또 실리콘을 또 다 싸드렸고, 이 방충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새로 설치했는데 이거랑
이 필름색이랑 똑같이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충망도 저희가 다 도색을 해서 이제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같아요. 드레스룸, 안쪽 드레스룸인데 여기도 진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 많이 썼냐? 여기에 이제 에어드레스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가지고 계신 금고도 여기다 넣어줘야 돼서 이제 이쪽 공간이 붙박이장 하고 공틀로 짜서 안쪽에 이제 금고를 넣으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보시면은 밑에가 비어 있죠. 금고 무거우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밑에 일반적으로 있는 이런 다리빨 있는 장을 넣는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올리면은 이게 금방 부서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하부 쪽을 좀 비워놔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를 해서 미리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 화장대로 쓰시는 거거든요. 이 조명도 이렇게 터치하면은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걸로 해서 다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서랍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사이즈를 잡아야 되냐, 사이즈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이제 여기 앞에 섰을 때 걸리잖아. 좁아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서랍 설계할 때는 내가 이 바깥에서 섰을 때 안쪽으로 편하게 이제 꺼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설계도 필요해요. 이런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줘야 되고, 이제 이 높이도 되게 중요해요. 네, 요거는 이제 좀 키가 큰 분들이시거나 서서 화장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완전 낮은 거보다는 높은 거라서 좀 수납을 좀 많이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짜임새 있게 잘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욕실. 욕실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자랑을 하고 싶은 게 너무 넓어요, 집이. 진짜 욕실이 진짜 너무 넓습니다. 이 욕실 설계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졸리컷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야, 이발이 난 게 진짜 하나도 없어. 진짜 시공 잘 됐죠? 이렇게 퀄리티 나오려면 진짜 힘들어요. 보시면은 쫙 한번 보세요. 야, 공장에서 잘라온 것처럼 이렇게 쫙 나죠. 그래서 여기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도 계획도 저희가 요즘에 많이 쓰는 뭐 라인 조명 이런 것도 쓸 수는 있겠지만, 이제 천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고객님이었어요. 그냥 평평하고 간단하고 심플한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제 최대한 조명을 좀 이쁘게 할까 해서 다 2인치 간접 조명으로만 넣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데, 휴젠트 무조건 설치하세요. 여기는 이 건조하는 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욕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런 휴젠트 꼭 하셔라. 요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사용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액세서리나 이런 수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광으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타일도 유광인데 요것도 유광으로 들어간다는 건 엄청 반짝반짝하겠죠. 그런 걸 좀 이제 비율을 맞춰가지고 넣는 게 이제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샤워 부스 설치하실 때 이거를 문을 좀 크게 한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문을 크게 했을 때 이 문이 난창난창 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거우니까. 그래도 문이 처질 수가 있고, 유리문 같은 경우는 처지면 깨집니다. 요거는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유리 부스를 설치했을 때 문을 좀 키우고 싶다. 근데 아마 유리 부스 업체에서도 안 해줄 거예요. 왜냐면 사고가 날 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문은 좀 작은 걸로 해서 쓰셔야 되고, 이 안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이 뒤쪽으로는 또 사이즈가 길면은 흔들거려. 흔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파티션 형식으로 해서 고정형 봉을 또 달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성,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욕실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복도는 이제 아트월처럼 1200에 600짜리 이제 큰 사이즈 타일로 계획을 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포쉐린 타일로 들어가서 후광이면은 되게 너무 번쩍번쩍 그럴 건데, 그리고 이제 이 타일을 이제 전체적으로 시공을 해놓고 천장으로 이제 라인 조명 하나를 넣어서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로 조명을 넣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조금 너무 지루하고 올드하죠. 그래서 이게 조금 사이드 쪽으로 3분의 1등분으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고, 그리고 보시면은 요 복도 아트홀 같은 경우 하는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요즘에 세워서도 많이 하죠. 그래서 청고가 낮은 집은 이렇게 올려서 세로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높아 보이니까. 자, 이 1200, 600, 여기는 작게 들어가고 여기는 작게 들어가고 이 문에 맞춰서 사이즈를 들어갔다. 왜냐면은 이렇게 안 들어갔을 때 이 중간 부분이 전면에서 메인으로 보이는 부분일 때 이걸 이제 잘라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지저분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1200에 600짜리 타일이지만 요거를 나눠서 계획을 해서 들어간 거고, 이쪽 보시면은 이쪽 위에도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요즘 조적 파티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폭이 너무 적어서 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일반 유리 부스로 해서 좀 답답함을 좀 덜어주자 해서 유리 부스로 해서 들어갔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샤워부랑 일반적으로 그 세면대 쪽이랑 바늘 차이를 좀 둬요. 많이 주면 안 돼요. 많이 주면은 우리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찌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단을 좀만 낮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이제 물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밖으로 나가지 않게 이렇게 이게 설계를 한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른 데랑 다른 거, 요 깜빡거리죠. 이 센서 등을 설치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아이 있는 집인데, 아이들은 사실 불 켜고 화장실 잘 안 가요. 그냥 급하니까 막 들어와서 볼일 보고 이러는데, 아이들이 그냥 들어왔을 때 불이 켜지게끔 그래서 센서 등을 하나 좀 달아서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 불 끄고 한번 볼까요? 보시면 꺼졌죠? 이렇게 들어와. 그럼 켜진다고. 이런 식으로 급해가지고 이제 막 볼일 본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해드렸어요. 여기는 원래는 되게 드레스룸으로 봉틀로 짜서 히든도어 속에 이제 안에 드레스룸이 짜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아이들이 오거나 이랬을 때 쓸 방이라서 굳이 그렇게까지 드레스룸이 필요 없어서 우리가 그냥 일반 붙박이장으로 해서 안쪽으로 해서 밀어넣고, 지금 이 공간을 넓게 사용을 하자. 그래서 다 비워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간접등 정도만 시공을 해놨고,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높으면은 쓰기 힘들어서 좀 어느 정도 제한 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정도로만 저희가 설계를 해놨고, 이쪽으로 보시면 여긴 진짜 뷰가 보면 볼수록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간접등이랑 요 안쪽으로 해서 매입장까지 해서 안쪽에 최대한 공간을 좀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각 방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들이랑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그쵸?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조명 계획도 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거의 복도 혹은 이제 작은 평형대 거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메인 방등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쓰는 작은 사이즈보다는 좀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공간에서 이제 조도나 이런 걸 좀 최대한 확보를 하자. 메인 등을 2개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도 설계하면서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저희 전체적인 도어들은 이제 9mm 문선으로 해서 저희가 다 맞춰서 이제 필름 시공으로 하고, 일반적인 문선으로 들어갔으면 이 심플한 포셔링 타일의 느낌이 잘 안 살았을 거예요. 이 복도가 넓은 집 같은 경우는 요거 신경 써야 돼요. 잘 보세요. 이 복도 라인 등 있죠. 라인 등을 여기서 켜서 여기서 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켜서 다시 저기로 가서 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 회선도 되게 중요하게 미리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환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공기 정화 장치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설치를 해줘야지 나중에 냄새나 이런 게 이제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뭐 저희와 함께 시공이나 뭐 설계 좀 의뢰하실 거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집들이어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